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다우데이터 MW 사업팀 김한솔이라고 합니다. 다우데이터에서 준비한 웨비나 시리즈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총 9개 시리즈 중 이번 시리즈가 8번째 시리즈고요. 오늘 웨비나가 제가 준비한 보안사항 파트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코파일럿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협업 도구들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마이크로소프트 365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기업에서는 보안을 위해 다양한 보안 기능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조직의 데이터 유출 방지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를 위한 마이크로소프트 365 보안 정책 강화하기라는 주제로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아래 순서와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개념인 클라우드 액세스 시큐리티 브로커에 대한 소개를 한 후, 이와 연관된 마이크로소프트의 보안 솔루션인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4 클라우드 앱스에 대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클라우드 앱스는 줄여서 MDCA라고 부르는데요. 이 MDCA 기능 중에서 준비한 데모가 보안 액세스와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요를 좀 설명을 드린 후에 데모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클라우드 액세스 보안 브로커, 줄여서 카스비라고도 짧게 부르는데 이 카스비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먼저 클라우드 액세스 시큐리티 브로커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이 클라우드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은 거의 없을 정도로 이제 기업이 평균적으로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애저랑 이제 AWS와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들 말고도 M365 구글 워크스페이스와 같은 사스 서비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IT팀이나 보안팀에서 알지 못하는 채로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렇게 보안에 제어 없이 침해당한 서비스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수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가 되기도 합니다. 클라우드 및 사스의 위협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런 이유로 클라우드를 확장할 때 데이터 보안 때문에 우려가 된다. 이렇게 언급하는 비율도 절반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 근무 환경에서 기업은 사용자와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 사이에서 보안을 적용하기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단순히 액세스를 허용하거나 차단, 이렇게 하는 이제 이진법적인 보안 시스템을 운영을 했지만, 이제 그런 이진법적인 보안 시스템은 다양한 위치나 디바이스 종류별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민첩하고 유연한 방식으로 보안 정책을 실행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클라우드 액세스 보안 브로커, 줄여서 이제 카스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카스비에 대한 가트너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내용을 좀 요약을 드리면, 카스비는 다른 사람의 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보호하고 제어하는 데 특화된 솔루션이다. 그 기존 보안 제품과는 달리 카스비는 클라우드 관련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 여러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동시에 정책과 거버넌스를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를 통해서 엔터프라이즈 경계 내부와 외부의 사용자 활동, 그리고 중요한 데이터에 대한 세분화된 가시성과 제어까지 제공을 한다는 것이 이제 가트너의 정의입니다. 2018년도부터 이제 그 카스비에 대한 지출 투자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라고 이제 가트너에선 예상을 했고, 현재도 역시나 카스비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안을 위해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요 카스비 사용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앱과 데이터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의 조직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이 모두 클라우드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앱과 서비스들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장점들을 모두 얻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조직의 보안 유지 과제와 복잡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보안 유지를 위한 것이 바로 카스비이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카스비 기능을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4 클라우드 앱스라고 부릅니다. 뒤에서부터 이제 편의상 줄여서 MDCA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MDCA를 사용하면 클라우드 디스커버리 기능을 통해서 서비스 사용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비스가 사용되고 있는지 식별하는 것 말고도 클라우드 앱 카탈로그를 통해서 MS에서 제공하는 허가된 앱에 대한 허용, 그리고 관리하거나 서비스 사용과 관련된 위험이 있는 경우 차단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사이버 위험 및 이상 징후로부터 조직을 보호하고 클라우드 보안 태세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보안이 보장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클라우드 어느 곳에서든 민감한 정보와 같은 데이터를 보호하고 IT팀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섀도우 IT 사용을 검색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모든 것을 수행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액세스 보안 브로커 솔루션인 MDCA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이름이 변경되기 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앱 시큐리티, 줄여서 MCAS라고 하는 기능이 있었는데, 이 기능들이 이제 MS의 보안 제품군이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라는 이름으로 통합이 되면서 MCAS 또한 이제 MDCA라고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클라우드 앱스, 줄여서 MDCA는 모든 클라우드를 지원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카스비 솔루션입니다. EDR 기능부터 보안 액세스, DLP 기능, 통합 엔드포인트 관리, 위협 신호 클러스터링, 보안 분석 및 지침, 클라우드 보안 태세 관리 등의 다양한 기능을 독보적으로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더 광범위한 MS 제품 스택에 기본적으로 통합이 되어 있고요. 배포 방식 또한 간단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앱을 지원하는 것을 이제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 플랫폼인 AWS, 애저, 구글 클라우드와 기본적으로 이제 통합되어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센티넬, MIP, 그다음에 인트라 아이디라는 것들이 있고요. 추가로 이제 MDCA에서 지원하는 앱들은 기존 이제 17,000개 정도였는데 지금 추가로 31,000개 이상 제공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서 기준으로 3만 1,000개 이상이고, 제가 현재 그 실제 관리센터에 접속해서 선택 가능한 앱 개수를 확인해 보니까 33,454개 정도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아마 이 정도 수량이면은 모든 그 대부분의 조직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글로벌 클라우드 앱들은 다 아마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가와 산업 분야에서도 이제 MDC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은행 및 캐피탈,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대학교들, 그리고 여행사, 리테일 업체, 제조업,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해당 기능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최근에는 코파일럿,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가 빠르게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IT 관리자가 관리하지 못한 섀도우 IT 영역에 대한 보안 대책으로 MDCA를 도입을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클라우드 앱 카탈로그에서 33,000개 이상의 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 생성형 AI 앱도 이제 481개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 현재 출시된 생성형 AI 앱들은 대부분 다 지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DCA에서는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오늘은 좀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액세스 기능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클라우드 퍼스트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보안 경계가 바로 ID입니다. 이런 모든 클라우드 서비스들의 가장 시작점이 되는 부분이 바로 ID이기 때문에 적용형 액세스 정책을 기반으로 ID 기반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이런 MDCA를 아이디 공급자와 통합을 하게 되면 로그인한 세션 내에서의 작업들을 실시간으로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MDCA 기능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조건부 액세스라는 기능에 대해서 좀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난 8월 8일에 진행했던 보안사항 파트 웨비나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 기능에 대해서 알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만약 조건부 액세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다우데이터 유튜브 채널에 방문하셔서 파트 1 웨비나를 다시 보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조건부 액세스 기능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신다는 가정하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클라이언트를 통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 로그인을 시도할 때 다양한 조건을 통해 제어를 할 수가 있다는 게 이제 조건부 액세스 기능이고요. 이런 로그인을 시도한 계정이 어떤 것인지, 조직에서 신뢰할 수 있고 규정을 준수하는 장치인 것인지, 그다음에 로그인한 지리적 위치가 어디인지, 네트워크가 회사 내부 네트워크인지,
그다음에 웹브라우저인지 클라이언트 앱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호를 가지고 서비스의 접근을 허용할지 말지, MFA를 시행하도록 할 것인지 등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세션을 제어하는 기능이 있어서 세부적인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웹브라우저 세션 내에서 일어나는 동작들을 실시간 평가 엔진이 탐색하고 이를 제어하도록 추가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건부 액세스를 통해서 정책 적용을 이제 세션으로 확장을 하시면 MDCA 기능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지속적으로 이제 정책 평가를 통해서 사용자의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세션에 대한 정책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파일을 웹브라우저 세션을 통해 접속을 하고 문서 작업 등을 진행을 한 다음에 세션 정책에서 이제 계속해서 사용자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 어떤 중요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용자가 이제 정책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때 파일에 대한 인쇄나 복사 붙여넣기 등의 행위를 차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션 내에서 개인정보와 같은 데이터를 공유했을 때 실시간으로 세션 내에서 앱을 제어해 줍니다. 데이터 반출을 막기 위해 다운로드를 차단하거나 다운로드를 허용하되 MIP 레이블이 적용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쇄를 차단하고 복사 붙여넣기를 차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드라이브와 쉐어포인트와 같은 파일에서의 행위뿐만 아니라 이렇게 오른쪽 화면처럼 팀즈 메신저 대화 시에도 메시지 전송에 대한 행위를 차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조건부 액세스와 MDCA를 통합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니까 간략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로 이제 뒤에서 실제 그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데모를 준비했으니까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뭐 온프레미스 앱에 대해서도 이제 엔트라이디 어플리케이션 프록시와 통합해서 실시간 제어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MDCA가 애저 데이터 센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성능 및 사용자 환경을 최적화할 수 있다는 차별점 또한 있습니다. 네. 그 앞에서 설명 같은 경우는 조금 복잡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고요. 뒤에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한 데모를 보여드리고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데모입니다. 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에 대해서 자동으로 컨텐츠를 분석해서 탐지하고 외부 유출을 방지하는 정책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간단하게 그 정책의 서식 파일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이 기능을 활용해서 정책을 만드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MDCA DLP 정책 서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먼저 그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털에 접속을 하신 뒤에 클라우드 앱 메뉴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정책에서 정책 서식 파일이라는 것을 선택한 뒤에 범주 필터링을 DLP로 변경해서 필터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양한 DLP 정책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템플릿들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오늘 저희는 이제 실시간 콘텐츠 검사에 따라 잘라내기, 복사 및 붙여넣기 차단이라는 템플릿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책을 찾아서 오른쪽에 이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그 정책 템플릿을 활용해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이 정책 서식 파일 내에서는 기본적인 세팅들이 다 되어 있기는 한데 여기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조직에 맞게 수정해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세션 컨트롤 형식이라는 이제 항목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활동을 모니터링만 하실지 아니면 동작 자체를 차단할지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활동 차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여기서 동작 자체를 차단하도록 할 거기 때문에 활동 차단 옵션으로 그대로 두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활동 유형, 뭐 활동 원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활동 유형 같은 경우에는 잘라내기,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해당 데모에서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설정을 할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메시지 전송이나 인쇄, 프린트 이런 동작에 대해서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데모에서는 그 복사, 붙여넣기, 잘라내기에 대한 옵션만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쪽에 보시면 콘텐츠 검사 사용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해보시고 저희는 이제 일치하는 텍스트
설정된 식을 뭐 포함합니다. 요 옵션을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여기 미리 지정된 뭐 사회보장번호, 뭐 국제여권번호, 신용카드 번호, 전자메일 주소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예를 들면 이제 전자메일 주소와 일치하는 경우에 이 정책을 적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콘텐츠 검사 사용 옵션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 이제 옵션들은 그대로 두고 이제 만들기를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MDCA 정책은 생성이 다 완료가 된 거고요. 이렇게 앞에서 설정한 정책을 실제 사용자가 접속했을 때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의하셔야 될 점은 아까 이제 조건부 액세스랑 통합을 해서 세션 정책을 적용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클라우드 앱에 로그인을 할 때 세션이 MDCA에서 제어될 수 있도록 하려면 그런 조건부 액세스 세션 정책을 미리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우선 관리자가 정책 설정을 다 완료했다는 가정하에 다음 그 화면을 좀 보여드리면 사용자가 원드라이브와 같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딱 접속을 했을 때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처럼 그 접속 시 이제 모니터링 됨이라는 이제 관련 알림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원드라이브로 이제 계속 진행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문서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 모니터링 된 상태로 문서 작업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콘텐츠 검색이라는 거를 이제 추가를 했기 때문에 아까 전자메일 주소 항목에 대해서 이제 적용을 저희가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전자메일 주소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만 활동 차단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왼쪽에 보시면 일반 텍스트를 이제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정상적으로 이제 복사 붙여넣기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에 전자메일 주소 항목을 선택을 해서 컨트롤 C 이제 복사 붙여넣기를 클릭을 하면 해당 작업이 이제 차단되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이제 복사 붙여넣기에 대한 동작이 차단이 됩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활용해서 조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미리 지정해 두고 이를 복사 붙여넣기 하거나 인쇄하는 동작을 차단하고 팀즈 메시지 등으로 중요 정보를 전송하는 동작을 했을 때 이를 차단하도록 정책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정책을 전체 사용자한테 적용할지 아니면 개인정보 처리자에게만 특정하여 적용하는지 이런 것들도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시간 접근 제어 기능을 사용해서 또 어떤 기능을 구성할 수 있는지 실제 동작하는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이제 설명드릴 내용들이 보면은 이제 실시간 접근 제어를 사용했을 때 사용자가 자유롭게 콘텐츠를 공유하고 협업을 하시다가 실제 중요한 정보만 탐색을 해서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업무 효율성도 보장을 할 수 있고 보안성도 보장할 수 있어서 이런 업무 효율성과 보안성의 균형을 유지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앞에서 이제 조건부 액세스 세션 정책을 설정을 해야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를 이제 엔트라 아이디 포털에서 어떻게 정책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팀즈 메시지가 이제 전송을 했을 때 어떻게 차단이 되는지 요런 이제 실제 동작을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타사 앱에서도 제어하는 기능들 가능하다. 그다음 이제 민감한 정보에 대한 부분도 이제 적용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다운로드 차단 기능이 동작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는 화면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엔트라 아이디라는 포털이고요. 이전에 이제 애저 AD라고 부르던 그 기능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조건부 액세스 정책이라는 것을 이제 생성할 수 있는 화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화면에서 원하는 사용자와 그룹을 선택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정책을 이제 새로 만들기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사용자 및 그룹에 대한 옵션에서 원하는 사용자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 정책 같은 경우에는 특정 그룹을 지정하는 것보다는 전체 사용자로 일단 설정을 하신 다음에 특정 이 정책을 제외할 사용자들을 그 따로 이제 제외 항목에 포함을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최대한 예외가 없도록 이제 그 정책을 통일하는 것 또한 보안 호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전체 사용자로 하고 제외 사용자를 일부 추가하는 거를 이제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원하는 사용자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 조건부 액세스 정책이 어떤 앱에 로그인할 때 제어를 적용할지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마 항목에 보시면 다양한 앱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는 항목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선택을 하면 마이크로소프트 365와 관련된 모든 앱들이 이제 자동으로 포함이 되고요. 이 외에도 뭐 제공하고 있는 뭐 드롭박스나 그냥 박스, 뭐 G Suite 같은 그런 앱들을 여기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사용자와 앱에 대한 대상을 이제 설정을 다 했으면 그 로그인에 대한 조건을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 조건부 액세스 제어가 어떤 조건일 때 실행을 하겠다라는 그 조건을 정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사용자의 로그인 위치나 뭐 그 지리적 위치 이런 것들로 구분을 하실 수도 있고 조직의 디바이스 준수 여부 등으로도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예시 화면에서는 그 유저 리스크 사용자 위험이라고 해서 이 5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활용을 했는데 요게 이제 그 MS에서 그 구분하는 어떤 그 사용자 위험도가 높음으로 판단되었을 때 이 정책을 실행하겠다라는 이제 정책으로 설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설정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옵션이 바로 세션 정책이라는 이제 항목인데요. 이 세션 제어 정책에서 모니터링만 할 것인지 사용자 지정 정책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저희는 이제 사용자 지정 정책이라는 걸로 이제 옵션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용자 지정 정책을 설정을 해주셔야 MDCA 정책을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팀즈 앱에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차단하는 정책을 생성을 해줄 건데요. 그 MBCA 포털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이제 정책 만들기를 이제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앞에 진행했던 데모처럼 그 클라우드 앱의 정책이라는 메뉴에서 생성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보시면 활동 형식에 아까는 이제 복사 붙여넣기에 대한 부분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팀즈 메시지 전송이라는 항목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텐츠 검사 사용을 선택을 하셔서 아까 설정했던 것처럼 중요 정보를 정의를 해줍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중요한 정보를 암호로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이제 암호와 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적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럼 실제로 이제 사용자가 팀즈에 접속을 해서 암호가 포함된 메시지를 보내려고 했을 때 메시지 발송 버튼을 클릭하면 메시지 발송이 이제 실시간으로 차단이 되면서 발송되지 않도록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365 앱 외에도 만약에 MDCA에서 제공하고 지원하고 있는 앱들이라고 하면은 타사 앱에서도 이러한 동작을 동일하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워커플레이스 바이 뭐 페이스북이라는 앱이 있다라고 하시면 여기서도 동일한 정책을 적용을 해주시면 그 중요한 정보인 뭐 암호를 이제 보내려고 할 때 암호 전송이 이제 차단되었다라는 알림이 뜨면서 메시지 전송이 차단되고 배달되지 않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드 파일에서 뭔가 중요한 정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부분의 개인 정보들은 이제 주민등록번호나 어, 개인 뭐 주소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탐지를 해서 복사를 하려고 시도를 했을 때 복사가 되지 않고 차단되게끔 하는 정책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 맞는 정보들을 적용해서 정책을 수정을 다 하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데모들이 이제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사용을 해보시려고 할 때 우리 회사에 맞는 정책이 어떤 정책인지 필요한 정책이 어떤 정책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중요한 정보가 포함된 또 이메일 첨부 파일에 대한 다운로드 차단 정책을 설정을 해놨다라고 하시면 그 첨부 파일 내에 뭔가 중요한 뭐 주민등록번호라던가 그런 개인 정보들이 있는 경우 다운로드 버튼을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이제 다운로드가 차단되었다 이런 알림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MDCA의 보안 액세스 기능을 사용하시면 클라우드에 저장된 기업 데이터에 대해서 가시성을 확보하실 수가 있고 클라우드 앱에 저장된 기업의 중요 데이터에 대해서 DLP 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클라우드에서 안전한 협업과 안전한 데이터 공유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해당 사이트는 MBC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리소스 링크를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은 이제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무료 평가판 시작하기라는 이제 링크가 있는데 해당 링크로 이제 신청하셔서 사용해 보셔도 되고 만약 이게 번거로우신 경우에는 뭐 저희 다우데이터에서도 이제 평가판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관련해서 문의가 있으실 경우에는 설문조사 링크에 체험판 요청 관련 문의를 남겨주시면 확인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웨비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코파일럿 사용을 위한 보안사항 파트 4 웨비나에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진행한 웨비나 내용도 다우데이터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우데이터 김한솔이었습니다. 시간 내어 참석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